슬픈 일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하필이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지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홈쇼핑과 그와 연계한 프로그램에서 의사들이 패널로 나와 몸 어디에 좋다, 함유량이 몇 배가 높다 하며 저 먼 나라 오지에서 서식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식물에서 추출한 건강기능 제품들 소개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는 좀 더 외진 곳에 어떤 식물들을 뒤적여 한국에까지 불러오는데요. 우리가 몸 건강을 위해 좋은 약을 찾아보고 잘 챙기듯이 마음의 양식 또한 같이 잘 챙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양광모 시인이 쓴 명언 한 스푼인데요. 작가는 동서양 현자들이 남겨준 삶의 지혜와 철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짧지만 가슴과 머리에 도끼처럼 꽂힌 어떤 이의 한 문장으로 인해 한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하지만 인생 어느 시점에 가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정수로 빚어낸 나의 명언 한 줄 정도는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한마디가 또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책은 365편의 명언과 함께 그 부연의 글이 실려 있는데요. 매일 이 책에 있는 글 한 편씩 읽고 마음에 새기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어떤 글들이 담겨 있는지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내일이라는 빵을 굽기 위해서는 재료가 아주 많이 들어간다네. 그 중에 하나가 고통이지.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천상의 목소리로 격찬을 받고 있는 레나 마리아는 출생 당시의 몸무게가 2.4kg에 불과했으며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 장애를 지닌 채 태어났다. 어린 시절 레나 마리아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도움을 요청할 때면 그녀의 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울타리까지 굴러가 보렴. 울타리에 기대면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거야. 레나 마리아는 점차 모든 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해 나갔다.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했고 18세에 국가대표가 되었다. 왼발로 펜을 잡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며 발가락으로 뜨개질을 해서 스웨터를 만들고 십자수와 요리, 피아노 연주, 그리고 자동차 운전에 이르기까지 정상인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녀는 세계 장애인 선수권 대회 금메달 4관왕,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 졸업, 구족화가 협회 작가, 성가대 지휘자, 가스펠 싱어,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협연, 15년간 9장의 앨범 출시, 10개국 언어로 출판된 베스트셀러 저자로 활동하고 있다. 내일의 빵을 굽기 위해서는 고통이라는 재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시련을 담대하게 맞이하자. 레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이 무언가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니다. 운명이 카드를 섰고 우리가 승부한다. 쇼펜하워. 일본 맥도널드의 최고 경영자 후지타 덴의 책 유대인의 상술에는 78대 22의 법칙이 나온다. 공기 중 질소와 산소의 비율,
신체에서 수분과 기타 성분의 비율, 정사각형에 내접한 원의 면적과 나머지 면적의 비율,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비율,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돈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을 비롯해 이 세상은 모두 78대 2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이다. 아마도 인생과 운명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90%가 달라지며 실제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가는 사람의 비율은 22%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당신은 22%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78%에 해당되는가? 인생의 10%는 내게 일어나는 일로 이루어지고 90%는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는 로리 피셔의 말을 기억하자. 인생의 짜릿한 흥취란 새로운 일을 하는 데 있다. 앤드류 매튜스. 잭 캠필드가 쓴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나온다. 웃는 건 바보스럽게 보일 위험이 있다. 눈물을 흘리는 건 감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위험이 있다.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건 남의 일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자신의 참모습을 들킬 위험이 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기획과 꿈을 발표하는 건 그것들을 잃을 위험이 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고, 산다는 것은 죽을지도 모를 위험이 있으며, 시도를 하는 건 실패할 위험이 있다. 하지만 위험에 뛰어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으려는 것이니까. 아무런 위험에도 뛰어들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삶이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새로운 활력과 흥취를 느끼고 싶은가? 지금 새로운 위험에 뛰어들어 보자. 사랑은 여자에게 일생의 역사요, 남자에겐 일생의 일화에 불과하다. 스탈 부인. 아일랜드 소설가 오스카 와일드 역시 이렇게 말했다. 남자는 한 번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 단 한 가지 해주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다. 반면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사랑을 찬미했다. 진정한 사랑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네버엔딩이기 때문이다. 남자건 여자건 진정한 사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네버엔딩 스토리다. 결혼이란 새장과 같다. 밖에 있는 새들은 필사적으로 새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새장 안에 있는 새들은 한사코 밖으로 나오려고 한다. 몽테뉴.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 또한 이렇게 말했다. 어쨌든 결혼하라. 만일 그대가 선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아주 행복할 것이며, 그대가 악한 아내를 얻는다면 그대는 나처럼 철학자가 될 것이다. 결혼은 딜레마지만 이상적인 결혼은 새장에 있는 새를 밖으로 불러내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다.
행복이란 과잉과 부족 사이의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지나치기 때문에 이 작은 역을 못 보고 지나간다. 폴록. 시인 고은은 이렇게 노래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정상에 올라 행복을 얻으려 생각하지 말고 정상에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라. 행복은 과잉이라는 정상과 부족이라는 들머리 사이에 피어있는 꽃이다. 정상에 빨리 오르려 애쓰지 말고 천천히 여정을 즐겨보자. 예의 범절이란 마치 수학의 0과 같은 것.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에 붙여지면 가치를 크게 더해주니까. 프레이어 스타크.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극작가인 호프만스탈은 이렇게 말했다. 예의를 지키는 자는 이자로 살고 그것을 무시하는 자는 본전을 까먹는다. 우리말 싸가지는 강원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사용되는 싹수의 방언으로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징조를 의미한다. 따라서 싹수가 없다는 말은 나무나 풀의 새싹이 잘못되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망가지게 되었다는 뜻이 되며, 싸가지 없다는 말은 근본이나 버릇이 잘못 형성되어 바람직한 사람으로 자라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의 범절은 사소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인생 미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싸가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한편 세뮤얼 존슨은 이렇게 말했다. 자신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하면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각이라도 있어야 한다. 만약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 브리에르.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절반만 듣고 들은 것의 절반만 이해하며 이해한 것의 절반만을 믿는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믿는 것의 절반만을 겨우 기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80%는 경청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청취한 내용 중에서 25%만 경청하고 나머지 75%는 흘려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을 잘하건 못하건 경청에 유념하자.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하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침묵하지 못할 바에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하라. 아랍 속담. 샘 레븐스는 이렇게 말했다. 현명해지기는 아주 쉽다.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 중에 바보 같다고 생각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된다.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청득심을 명심하고 항상 침묵과 경청을 습관들여 보자. 침묵은 금이니 침묵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다이아몬드 같은 말을 하라. 사람들의 기대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실수를 통해서도 인생을 배울 수가 있단다. 셰넌 밀러. 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다. 낙관론자와 비관론자는 모두 사회에 기여한다. 낙관론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론자는 낙하산을 만들어내니까. 성공과 실패 역시 마찬가지다. 성공은 업적으로, 실패는 교훈으로 우리의 인생에 기여한다. 포르투갈에는 견디기 어려운 일일수록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는 속담이 있고, 타임머신이라는 소설을 쓴 영국 작가 허버트 조지 웰스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위기는 내일의 농담거리다. 때론 흐린 날도 필요하다. 매일 밝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 인디언 속담. 미국 가수 칼 퍼킨스는 이렇게 말했다. 개울바닥에 돌이 없다면 시냇물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장조와 단조가 함께 어우러져 만드는 교향곡이다. 사막이 아름다운 건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며, 밝은 날이 아름다운 건 흐린 날이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비를 견뎌야 한다. 랜스 암스트롱. 랜스 암스트롱은 세계 최고의 사이클 영웅이다. 25살이 되던 해 생존율 3%라는 고환암에 걸렸지만 2년에 걸친 투병 생활 끝에 암을 극복하고 트루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7연패라는 불멸의 신화를 작성하였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암이 내 육신을 바꿔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내 정신을 바꿔놓았을 뿐이다. 고통이 주는 진짜 대가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다. 고통 앞에서 포기한다면 고통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따라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평생을 고통과 함께 살고 싶은지, 아니면 고통 아닌 것과 함께 살고 싶은지. 성공이라는 결승점에 도착하고 싶은가? 그러면 우선 불행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자. 50살이 되었을 때도 20살 때와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는 30년 동안 인생을 헛산 것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의 말인데요. 인생 헛살지 않고 성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지식이 아닌 지혜를 잘 쌓아가야 하겠죠. 본문에는 공자의 지혜를 배우는 방법 3가지가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하나는 숙고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모방에 의한 것, 마지막으로 경험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쓰라리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독서야말로 가장 쉽게 지혜를 얻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노안과 자세의 문제, 또 시간의 문제로 책을 보고 싶어도 책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그땐 차선책으로 오디오북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어느 채널이 좋다고 제 입으로 꼭 꼬집어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지금 듣고 계시는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